뉴욕 공립학교 급식실. 매일 수백 개의 식판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샐러드. 손도 안 댄 채로요. 교육청은 압박하고 예산은 줄고 학부모 민원은 쌓여갔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복도에서 뭔가를 몰래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검은색이었어요. 그게 뭔지 알고 나서 저는 급식실에 그걸 넣어봤습니다. 일주일 뒤 잔반 보고서가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뉴욕의 공립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정식 직함은 푸드 서비스 매니저, 쉽게 말하면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뭘 먹을지 책임지는 사람이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꽤 자신 있었습니다. 영양학을 공부했고 식단 관리 자격증도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겠다는 포부도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저는 급식실 한쪽 구석에 서서 아이들의 식판을 지켜봤습니다. 브로콜리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당근도 마찬가지였죠. 샐러드는 아예 처음부터 외면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식판 한켠에 가지런히 담겨 나온 채소들이 점심이 끝나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쓰레기통은 늘 넘칠 듯 쌓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잔반량 보고서를 보고 나서 등골이 서늘해졌죠. 수치가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경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교육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라고 압박해왔습니다. 동시에 예산은 또 줄었죠. 설상가상으로 학부모들은 항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우리 아이가 점심을 거의 안 먹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그 이메일들을 읽으면서 솔직히 답이 없었습니다. 채소를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할지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영양가 높은 메뉴를 짜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먹어야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였죠. 아무리 훌륭한 식단이라도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저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숫자는 매일 나빠지고 노력은 헛수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아이들 탓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뭔가를 모르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다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구석에 모여 뭔가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왁자지껄 웃으면서요. 점심시간엔 표정 하나 없던 아이들이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그냥 과자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검은색이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얇고 반짝이고 아이들 손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게 뭐지? 종이인가? 설마 종이를 먹는 건 아니겠죠?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한 아이가 그걸 입에 넣는 장면이 보였어요. 씹는 소리가 바삭하게 났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손을 뻗어 하나씩 받아갔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눠 먹고 있었죠.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거 뭐야? 아이는 별거 아니라는 듯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거요? 김이요. 김.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과자처럼 먹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김이 뭔데? 바다에서 나는 거요. 바삭하고 짭짤해요. 엄마가 매일 넣어줘요. 아이는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책임자로서 먼저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퍼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꾸 한 장 더 손이 가는 그런 맛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아, 잠깐. 나 지금 확인도 안 하고 아이들이 교내에서 먹는 음식을 나도 같이 먹고 있잖아. 저는 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봉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포장지에는 한국 글자가 잔뜩 써 있었어요. 성분표 위치는 찾았는데 언어가 달라서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영어 표기 부분을 겨우 찾아보니 구운 해초, 참기름, 소금 정도가 보였어요. 해초. 그러니까 이게 해초였던 거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게 당연한 간식인 듯 먹고 있었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뭔지 그날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급식실에서 수년을 일했는데 이런 음식이 아이들 가방 속에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표정이었어요. 급식 시간에 보던 표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무표정하고 귀찮다는 듯 숟가락을 들던 아이들이 지금은 눈을 반짝이며 웃고 있었어요. 서로 나눠주고 한 장씩 들어서 흔들어 보고 바삭 소리에 까르르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뭔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걸 즐길 수 있었는데 나는 그 답을 급식실 메뉴판에서만 찾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검색창에 단어 하나를 입력했습니다. 김, 해초과자, 한국.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로스터드 시위드 스낵. 리뷰가 수천 개였어요. 별점은 대부분 높았고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상위권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댓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것만 찾아요. 채소를 안 먹던 애가 이건 잘 먹어요.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흥미로움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나는 책임자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공되거나 허용되는 식품에는 기준이 있어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없는지, 나트륨 함량은 적절한지, 첨가물이 과하게 들어간 건 아닌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성분표부터 꼼꼼히 뒤졌습니다. 주재료는 구운 해초, 참기름, 소금.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인공 색소도 없고 복잡한 화학 첨가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트륨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 감자칩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편이었죠. 알레르기 항목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가장 걸렸습니다. 해초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드문 편이었어요. 다만 참기름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깨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 부분은 따로 메모해뒀습니다. 학교 반입식품 규정도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가공 스낵류 중 나트륨과 당류 함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허용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김 스낵은 당류가 거의 없었어요.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아이에게 이상 반응이 생긴다면, 내가 이걸 급식에 도입했다는 게 알려지면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할까? 학부모들은 책임자의 불안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안 된다는 근거가 없어도 잘못됐을 때의 책임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죠. 저도 솔직히 그 유혹이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자. 내 급식 메뉴가 아니니까.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눈을 반짝이며 김을 나눠 먹던 아이들이요. 점심시간에 채소를 밀어두던 그 아이들이 바삭 소리 하나에 웃고 있었던 그 장면이요. 저는 메모지를 꺼내서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도입하지 않았을 때 계속되는 문제. 오른쪽 칸이 더 길었습니다. 잠바는 계속 쌓이고 아이들은 계속 굶고 저는 계속 빨간 보고서를 받겠죠. 결심이 서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작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단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양사 동료와 함께 성분을 다시 검토했고 깨 알레르기 보유 학생 명단을 먼저 확인했죠. 준비를 마친 뒤에야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였어요. 아이들이 급식실에서도 저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테스트 날짜를 잡고 나서 저는 한 가지 고민을 더 했습니다. 이름이었어요. 시위드라는 단어를 그대로 메뉴판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저부터도 처음 들었을 때 썩 식욕이 당기는 단어는 아니었거든요. 해초라고 하면 아이들 머릿속에 바닷속 끈적한 풀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에 넣기도 전에 거부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메뉴판에는 크런치 랩시트, 바삭한 랩시트라고 적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뭔가를 싸먹을 수 있는 얇고 바삭한 시트니까요. 급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오늘 테스트 메뉴가 추가된다고 설명했고 배식 방식도 미리 정해뒀어요.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아이만 가져가게 하고 어떻게 먹는지 지켜보기로 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배식 코너 옆에 서서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실제로 두근거렸습니다. 웃긴 말 같지만 진짜였어요. 이게 잘못되면 그냥 조용히 없던 일로 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처음 몇 명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멈춰서서 집어들었어요. 냄새를 맡더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하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그 아이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거 뭐야? 몰라, 근데 맛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뒤로 줄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김을 그냥 먹다가 금세 다른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밥을 올려서 싸먹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아이는 브로콜리를 집어서 김 위에 올렸어요. 평소라면 식판 한 켠에 그대로 남겨뒀을 브로콜리를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아이는 브로콜리를 감싼 김을 입에 넣고 잠깐 씹더니 옆 친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그 순간 숨을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급식실 어딘가에서 처음 듣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 이거 더 주세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같은 말이 나왔어요. 더 달라는 아이들이 생긴 겁니다. 급식실에서 더 달라는 말을 듣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이었는지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저는 쓰레기통을 확인했어요. 채소 잔반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기 전이었는데도 눈으로 보이는 차이가 분명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시트 하나를 메뉴에 추가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급식실이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이지만 분명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화면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잔반량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특히 채소류 잔반 수치가 확연히 달랐어요. 지난 몇 달간 빨간색으로 가득하던 칸들이 처음으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그냥 디지털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손에 쥐고 싶었거든요. 동료 영양사인 마리아가 옆에서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채소 잔반이 이렇게 줄어든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진 건 숫자만이 아니었어요. 급식실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점심시간이 그냥 조용했어요. 먹기 싫은 걸 억지로 앞에 두고 있는 분위기랄까요. 그런데 김이 들어온 뒤로 왁자지껄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싸먹는지 보여주고 브로콜리랑 밥이랑 같이 넣으면 어떠냐고 옆에 앉은 친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당근을 잘게 쪼개서 김 위에 올려봤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묘해지더니 한 입 더 먹었어요. 맛있다는 소리는 안 했지만 그냥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충분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먹는 방식이 싫었던 거였어요. 접시 위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브로콜리, 아무 맥락 없이 담겨있는 당근.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거기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무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김이라는 도구가 생기니까 싸보고 올려보고 접어보면서 먹는 행위 자체가 놀이가 됐습니다. 급식실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곳이 아이들에게 그냥 먹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정해준 음식을 정해진 시간 안에 먹고 나가는 곳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직접 만들어 먹는 느낌이랄까요. 작은 차이 같지만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잔반 보고서를 들고 교장실에 찾아갔어요.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야 했거든요.
교장인 톰스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김이라는 해초 하나 넣은 결과예요? 네. 일주일 수치입니다. 톰스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요. 저는 그 두 마디를 듣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급식실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바삭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좋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메일 알림 소리가 싫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출근하면 가장 먼저 이메일함을 열어야 하는데 그게 매일 아침 작은 스트레스였습니다. 언제 또 어떤 민원이 와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점심을 안 먹는다고 하던데요. 오늘도 식판을 거의 그대로 반납했다고요. 도대체 급식 메뉴를 어떻게 짜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반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속 시원한 답을 드릴 수도 없었죠. 그냥 죄송하다고 개선하겠다고 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김을 도입하고 나서 2주쯤 지났을 때 이메일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통이었어요. 제목부터 달랐죠. 요즘 급식 뭔가 바뀐 거 있나요?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오더니 오늘 급식이 맛있었다고 했대요. 평소에 채소를 안 먹던 아이인데 뭔가 검은 거로 싸먹었다고 신나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집에서도 밥을 더 잘 먹는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3번 읽었어요. 그 다음 날도 비슷한 내용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분위기는 같았어요. 그 검은 과자 이름이 뭔가요? 저도 집에서 해주고 싶어서요. 한국 음식이죠?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나트륨이 걱정되는데 매일 줘도 괜찮은 건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원이 아니라 문이었어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침 그 즈음 학부모 간담회가 잡혀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긴장했습니다. 간담회 자리는 늘 불편했거든요. 급식 불만이 쌓인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 학부모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김 언제부터 메뉴에 추가됐나요?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요. 옆에 앉은 학부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 분위기가 낯설어서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학부모가 물었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도입하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인데. 저는 잠깐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아이들이 복도에서 먹는 걸 보고 가까이 갔더니 종이를 먹는 줄 알았거든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도요. 저는 그냥 그걸 급식실 안으로 들여온 것뿐입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일이 의미 있다는 감각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 표정에서 오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7장. 마트에서 벌어진 품절 대란.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들렀어요. 딱히 김을 사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통로를 걷고 있었죠. 그런데 스낵 코너를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감자칩이랑 팝콘이 줄을 이루던 코너였는데 한쪽 선반 전체가 김 스낵으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브랜드도 다양했고 맛도 다양했습니다. 참기름 맛, 와사비 맛, 아몬드가 들어간 것도 있었어요. 포장 디자인도 제각각이었죠. 저는 선반 앞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어떤 브랜드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품절이었어요. 자리만 남고 제품은 하나도 없었죠. 옆에 붙은 가격표만 덩그러니 남아서 그 브랜드가 원래 거기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속으로 웃었어요.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옆에서 손이 하나 뻗어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남아있는 제품 중 하나를 집어들더니 뒤집어서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자주 드세요? 남성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운동하고 나서 먹기 딱 좋아요. 가볍고 고소하고. 과자 먹고 싶을 때 이걸로 대신하거든요. 그러고는 가던 길을 갔습니다. 저는 다시 선반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제 옆으로 직장인처럼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점심 도시락 재료를 담은 것 같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김 스낵을 두어 봉지 집으면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이것만큼 간편한 게 없어요. 가볍고 중독성 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시작된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 잔반을 줄여보려고 시작한 작은 실험이요. 그런데 마트 선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이 엄마도 아니었고 학교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 다이어트 하는 사람, 저처럼 그냥 장 보러 온 사람. 이건 급식실 안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로 번져 있었어요. 저는 선반에서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브랜드와 다른 제품이었어요. 포장을 보니 미국 회사가 유통하는 제품이었는데 원산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복도에서 아이가 건네줬을 때 종이를 먹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마트에서 직접 골라 담고 있었어요. 계산대로 향하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음식 하나가 이렇게 조용히 퍼지는구나. 누가 광고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권한 것도 아닌데. 맛있으니까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가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강한 이유라는 것도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급식실 메뉴판에서 크런치 랩 시트라는 이름도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김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바삭 시트. 한국 음식이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급식실에 있는 것, 맛있는 것, 오늘도 나왔으면 하는 것이 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조용히 일어났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채소를 좋아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급식실이 즐거운 공간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급식실 한쪽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김 위에 밥을 올리고 브로콜리 한 조각을 얹어서 돌돌 말았어요. 그걸 옆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도 따라 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 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1년 전을 떠올렸어요. 빨갛게 물든 잔반 보고서, 매일 아침 두려웠던 이메일함, 쓰레기통처럼 쌓이던 쓰레기통.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요. 저는 그 시절의 해결책을 메뉴 구성에서만 찾고 있었습니다. 더 영양가 있게, 더 균형 있게, 더 건강하게.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필요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먹는 게 재미있어야 했던 거였습니다. 음식이 놀이가 될 수 있어야 했고 식판이 규칙이 아니라 선택지가 돼야 했던 거죠. 그걸 알려준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바삭 소리를 내며 웃던 그 아이들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를 오래 믿고 있었어요. 낯선 음식은 천천히 소개해야 한다고, 설명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한 입 먹어봤고 맛있으면 또 먹었고 친구한테 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낯설다는 이유로 경계하는 건 어른들이 더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처음에 저는 김을 보면서 학교 반입 규정을 떠올렸고 알레르기 항목을 뒤졌고 책임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물론 필요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걱정들 중 일부는 그냥 낯설어서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검은색이고 한국 글자가 쓰여 있고 생김새가 익숙하지 않아서. 아이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바삭하고 짭짤하면 됐습니다.
동료 마리아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애들한테 음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애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김이 바꾼 건 식판이 아니었습니다. 잔반 보고서 숫자도 급식실 분위기도 물론 달라졌죠. 하지만 진짜 바뀐 건 따로 있었어요.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익숙하지 않아도 일단 한 입 먹어보는 것. 맛있으면 받아들이고 친구한테 나눠주는 것.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전부인 것.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복도 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요. 그러다 어느 날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언제 시작됐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요. 저는 오늘도 급식실 한쪽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어딘가에서 바삭 소리가 납니다. 저는 그 소리가 여전히 좋습니다. 뉴욕 급식실을 바꾼 건 대단한 정책도 엄청난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얇고 바삭한 시트 하나였죠. 아이들은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맛있으면 먹고 친구한테 나눠줬습니다. 어쩌면 낯선 것 앞에서 망설이는 건 어른들이 더 잘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